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하와이의 이승만. 일군 사령관 시절 친구 박정희의 쿠데타를 만나 옥살이를 한 뒤 미국 산타바바라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에 와서 학생 신분으로 공부하고 있던 이한림. 그는 정일관 주미 한국 대사에게 난 박정희를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거절하고 전화기를 놨다.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이한림 장군은 분통이 터져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그때까지도 옥중에서 얻은 신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고통을 준 박정희를 만나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오라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흥분을 진정시키느라 주기도문을 외웠다. 그리고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새벽 1시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한림이 전화기를 들고 누구시오 이 꼭두 새벽에 라고 하니 정일관 대사의 상냥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박 의장이 나에게 다시 부탁을 하는데 꼭 내일 아침에 호텔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정 대사는 사정사정하는 것이었다. 정일관은 이한림의 결혼식에 들러리를 서는 등 두 사람은 절친한 사이였다. 이런 인간관계를 잘 아는 박정희가 정일관 대사를 통해서 자꾸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이한림은 짐작했다. 박 장군이 숙박할 호텔이 어디요? 정 대사는 마크 합킨스 호텔이요라고 알려주면서 오늘 오후에 호텔에 도착할 수 있소 라고 물었다. 정 장군을 생각해서 가는 것이니 그리하시오. 오후 5시까지 호텔에 도착하겠소. 1961년 11월 19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박정희 의장 일행은 미 제6군 사령관 존 L. 라이언 중장 부처가 자택에서 마련한 만찬회에 참석했다. 라이언 중장은 5.16 군사혁명 당시에는 미 제1군단 사령관으로서 쿠데타를 막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날 만찬에는 미국 측에서 윌리엄 F. 딘 퇴역 소장과 한국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도 참석했다. 한국전쟁 당시 전우였던 한미 양측 인사들은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옛 이야기에 꽃을 피웠다. 한국전 동창회 같은 모임이었다. 이날이 마침 라이언 장군의 결혼기념일이라 박 의장은 축배를 들 것을 제의했다. 박정희 의장 일행이 미국에서 환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전에서 같이 싸웠던 미국 측 장성들의 성원이었다. 다음날 아침 박 의장은 마크 합킨스 호텔에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지역 교포 200여 명과 조찬을 함께했다. 박 의장은 여러분이 부모와 인연을 끊을 수 없듯이 우리는 잘 됐거나 못 됐거나 조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 무렵 즐겨 쓰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가 전력을 기울인다면 10년 이내로 남부럽지 않은 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국토 통일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자주정신과 민족적 긍지가 없다면 미국의 원조도 한강에 한 줌의 모래를 뿌리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오후 5시 박정희 의장은 아시아협회와 북캘리포니아 세계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하여 30분간 연설했다. 박 의장은 세일즈맨처럼 연설했다. 미국 경제인들을 상대로 한국에 투자해줄 것을 절절히 호소한 그의 연설문을 읽어보면 냉혹한 혁명가가 아니라 투자 유치단장처럼 느껴진다. 매력적인 민간 투자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으니 광업, 공업, 식료품 제조업 등 건전한 경제 발전에 공헌할 모든 분야에 걸친 민간 투자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민간 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윤의 자유로운 송금, 세금 및 관세 면제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총 주식의 25%를 소유하는 외국 투자 기업을 위해서는 그와 경쟁하는 관영 기업을 두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 기업은 정부인가 계약 및 공공사업에서 차별되지 않을 것이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 기구 자재의 도입은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내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이들에게는 샌프란시스코 한국 총영사관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동직원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내용이라든가 외국 투자보장법이라든가 여러분의 돈이 가장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산업부문이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 기꺼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박정희는 연설을 하는 도중 기침을 여러 번 했다. 연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오후 박 의장이 묵고 있던 호텔에 도착한 이한림은 정일관 대사와 같은 방에서 밤을 보냈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정 대사는 이한림과는 만주 군관학교,
일본 육사 동기생인 박 의장과의 화해를 권했다. 다음날 정일관 대사는 박 의장이 묵고 있는 방에 올라가더니 이한님에게 전화로 귀빈실로 올라오라는 연락을 주었다. 이한님이 방문을 두드리니 의전 비서관 조상호 중령이 친절하게 맞았다. 생각보다는 큰 방은 아니었지만 전망이 좋았다. 잠시 후 거실 안쪽에서 박정희 의장이 걸어 나왔다. 이한님과 박정희의 눈이 마주쳤다. 이한님은 불쾌하고 분노같이 솟아오름을 느꼈다고 한다. 박정희는 어색한 웃음을 띠고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그 순간 이한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는 것이다. 야 이 새끼야,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속이 시원하지. 박정희의 안색은 까맣게 변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 박정희는 말없이 방의 한쪽에 있는 식탁으로 이한님을 안내했고 수행원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식탁 분위기는 착 가라앉았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욕을 들은 박 의장을 앞에 두고 부하들의 목에 밥이 잘 넘어갈 리가 없었다. 이한님은 박 의장에게 왜 검은 안경을 끼고 다니는가라고 물었다. 너무 고단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눈이 항상 벌겋게 충혈돼 있었기는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는 국수주의자보다는 국제주의자에게 늘 승리를 안겨준다고 생각해. 국제적인 평가에 대하여 늘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거야. 박정희는 이한님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애쓰는 것이 역력했다. 다른 부하들은 입을 닫고 있는데 정일관 대사만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애처롭게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식사를 마친 후 이한님은 박정희에게 작별을 고하고 공항으로 갔다. (11월 21일) 오후 박정희 의장 일행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다. 하와이 주지사가 마중 나왔다. 환영식이 끝난 뒤 박 의장은 줄이 쳐진 뒤에서 자신을 환영하는 교포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이때 경호관 박종규 중령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박 의장을 밀어제쳤다. 그리고는 손으로 군중 속에서 삐어져 나온 까만 물체를 탁 쳤다. 그것은 권총같이 생긴 마이크였다. 미국 공보원 촬영반이 군중 속에서 내민 것인데 박종규가 권총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박정희는 그럴 때는 또 빠르네 라면서 씩 웃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박 의장에게 호놀룰루의 망명에 있는 이승만 박사의 귀국을 허용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박 의장은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다음날 아침 박 의장은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숙소를 떠나기에 앞서 의전 비서관 조상호 중령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도록 지시했다. 조 중령은 이이루 호놀룰루 총영사 및 재미동포 윌버트 최와 함께 이승만 부처가 기거하는 작은 집을 찾아갔다. 현관에서 조상호 일행을 맞은 프란체스카 여사의 목이 메어 있었다. 거실에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여사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손님들과 악수했다. 얇은 밤색 점퍼를 입은 이 박사는 무척 수척해 보였고 백발도 더욱 성겨진 것 같았다. 조상호 중령은 양란과 흰 국화를 섞어 만든 꽃다발과 함께 박정희 의장의 위문의 뜻을 전했다. 이승만 박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실내는 너무 간소하여 초라할 지경이었다. 등나무 의자가 몇 개 있을 뿐 이렇다 할 가구도 없었다. 탁자에는 당시선 3권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읽고 있었던 것인지 우연히 펼쳐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구절이었다고 한다. 그윽한 대나무밭 그 속에 홀로 앉아 검은고 튕기며 읊주려도 보나니 숲 마냥 깊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곳 오히려 밝은 달이 찾아와 비춰주네. 왕유의 중리관이라는 제목의 시였다. 이승만은 조중령에게 한국의 실정을 물었다. 조중령이 혁명정부의 업적을 설명하자 이승만은 한인은 뭉쳐야 살아 라고 말했다. 이 박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온 윌버트 최는 이 박사께서 5.16 이후에는 자꾸만 고국으로 돌아가시겠다고 졸라댄다고 했다. 호랑이도 죽을 때는 제구를 찾아간다지 않는가. 죽어도 고국에 가서 죽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에 이승만은 짐을 다 꾸리고 귀국길에 오르려고 했으나 혁명정부의 겁으로 귀향은 좌절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승만이 영친왕 이은을 홀대하면서 그의 귀국을 막았는데 박정희는 이은의 귀국을 허용하면서 이승만의 귀국을 불허했다는 점이다. 11월 24일 새벽 1시 45분 박정희 의장 일행은 영국
BOAC 항공사 여객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이 여객기는 25일 오전 5시 20분에 도쿄에 도착했다. 도쿄의 한국 대표부에 주재하던 정보부 국장인 최영택 참사관은 도쿄에서 김포까지의 비행기편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었다. 대한항공에 특별기를 보내도록 하려고 했는데 착륙 허가를 갑자기 받기가 어려웠다. 할 수 없이 미 5공군으로부터 전용기 한 대를 빌릴 수 있었다. 박 의장 일행은 하네다 공항에서 1시간 남짓 머물다가 미군기에 옮겨 탔다. 박정희는 기내에서 한일회담 베이완 수석대표와 최영택 참사관을 불러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베이완 수석이 일본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꺼내자 최영택이 가로막았다. 그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뭔데 그래? 박 의장은 말해보라고 체근했다. 배, 최 두 사람은 일본 외무성의 이세키 아시아 국장이 일본 언론의 회담 정보를 흘림으로써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장난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 의장은 다 듣고 나더니 최영택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내가 이케다 총리와 회담할 때 그가 하는 말이 나의 오른팔은 자민당 간사장인 마에오이고 왼팔은 오이라 관방장관이니 언제든지 이 두 사람을 활용하십시오라고 했어. 그러니 이 문제를 마에오 간사장하고 상의해보지. 박정희 의장 일행이 탄 미군기가 우리나라 항공식별구역에 들어오자 F-86 전투기 4대가 마중 나왔다. 박 의장 일행이 김포에 도착한 것은 아침 9시경이었다. 이주일 최고회의 부의장, 송효찬 내각수반, 그리고 지만을 안고 나온 유경수 등 많은 환영객들 앞에서 박 의장은 귀국 인사문을 낭독했다. 기자는 16mm 필름 2권에 수록된 박정희 의장 방미사절단 영상 기록이란 1시간 10분짜리 기록 영화를 통해서 이날의 환영 행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박 의장은 방미 결과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자면 대단히 만족스럽고도 성공적이었으며 또한 대단히 유익하고도 라고 인사하다가 상공을 지나가는 전투기의 굉음 때문에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김포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가도는 좁은 비포장도로. 박 의장의 차량 행렬이 길을 꽉 채울 정도다. 연도에는 동원된 듯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박 의장을 환영하는데 이 기록 필름에 등장하는 일본, 미국의 환영객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남루한 옷차림이 충격적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무척 밝고 힘차 보인다는 점이다. 동원된 군중인지는 몰라도 박 의장이 지나갈 때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활짝 웃는 표정은 동원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전란의 폐허를 딛고 막 도약하려는 민중의 잡초 같은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 표정들이다. 박정희로서는 이런 대중적 환영은 첫 경험이었다. 박 의장의 차가 광화문에 이르러 최고회의 건물로 들어가자 군중들은 밀물처럼 도로 위로 들어와 덮어버린다. 이 화면 위로 취주 악단의 행진곡이 깔리면서 해설자의 흥분된 설명이 절정을 이룬다.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용감하게 앞장선 박정희 의장은 이번에 가진 14일 동안에 걸친 미국 방문의 여정에서는 도약하는 한국의 새로운 모습과